안녕하세요. 자수정입니다. 큐탄재팬 입점하시고 어떤 배송사를 이용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배송사별 요율표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준비를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배송비를 줄일 수 있는지 팁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송비 비교에 앞서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송 시스템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배송은 우리 셀러가 직접 일본 고객한테 발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송 대행지에다가 보내게 되면은 이 배송 대행지에서 고객한테 발송을 대신 맡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송 대행지, 이 배송 대행사는 크게 KSE, 쉽너지, 트랙스 로지스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 위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비 요율은 크게 표준 화물 배송료가 있고요, 소형 화물 배송료율이 있습니다. 이 표준 화물은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는 대부분의 화물 요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형 화물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의 우편함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만 가능한 그런 화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이즈는 각 배송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게는 통일입니다. 1kg 이하만 이 작은 사이즈의 화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높이가 이제 트랙스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2.5cm, 또 이 쉽너지나 KSE는 3cm인데요. 워낙에 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 소형 화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송비 측정 기준은요, 부피 무게와 실측 무게 비교해서 더 무거운 무게 기준으로 배송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피 무게, 실측 무게 잘 비교해서 우리 마진 계산하실 때 잘 계산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부피 무게와 실측 무게라고 했는데, 제가 실측 무게는 이제 비교표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이 부피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냐, 부피 무게 계산 방법은 자, 6천으로 나눠 주셔야 되는데, 가로 세로 높이 곱한 금액을 6천으로 나누어 준 금액이 부피 무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배송사 배송비 요율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이 트랙스 로지스라고 하는 QSM 사이트에서 모든 것이 연동이 돼서 바로 확인이 되는 이 트랙스 로지스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랙스 로지스가 이번 2월인가 배송사명이 큐익스프레스에서 트랙스 로지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 요율도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4년과 2025년 일본향 이 변경 요율을 보자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비싼 요율표 때문에 이 트랙스 로지스를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인하된 금액을 우리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스 로지스는 기존 이제 등급명도 이 그린이 브론즈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 500g 기준으로 했을 때 730엔에서 650엔, 80엔 인하가 됐고, 1kg 기준으로 봤을 때 935엔에서 770엔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5엔 정도로 정말 많은 금액 인하가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비싼 요율 때문에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볼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사 배송사를 비교를 한번 해본 것을 제가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율표는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금액은 지금 이 요율표는 기본 요율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KSE의 선편으로 가는 것 빼고 나머지는 항공으로 배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은 유류 할증료가 별도로 청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KSE의 항공으로 가는 것, 또 해상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쉽너지 일반 요금,
또 심너지 SVIP 요율 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트랙스 로지스 9 Q 익스프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라이트, 슬림, 이코노미가 있죠. 이 라이트, 슬림,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소형 화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우편함 사이즈, 작은 사이즈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상품에 해당이 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SA 항공사 한번 살펴볼까요?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g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490엔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로로 써 있는 부분 있죠? 예, 이 가로로 써 있는 부분은 소형 화물에 해당하는 요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kg 이하의 무게에 해당되는 상품만 이 소형 화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 가로에 해당하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상품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보통 500g이나 뭐 750g 정도, 또 1kg 뭐 이 정도 좀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00g 한번 보겠습니다. 이 500g 같은 경우에 KSE 같은 경우 620엔입니다. 야, 근데 이제 해상으로 가는 경우에 590엔입니다. 자, 심너지 일반 요금은 665엔이고요. 590엔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 590엔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랙스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650엔입니다. 그럼 1kg 한번 볼까요? 1kg 같은 경우에는 750엔, 720엔, KSE가 좀 저렴하다 싶은데, 조금 더 저렴한 곳은 심너지 SVIP율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 색깔 칸 있는 것은 이 배송사에서 이 요율표는 따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0.7 이하는 이 심너지가 조금 촘촘하고, 그 이후는 KSE가 더 촘촘한 요율제로 만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물건 위주로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시는 분은 이 심너지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0.75 이상의 상품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KSE가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트 표시를 보시면은 여기가 0.1kg이니까 100g이죠. 100g에서 가장 저렴한 거는 KSE 해상. 그래서 500g은 이제 590엔, 590엔 동일하죠. 심너지 SVIP와 해상으로 가는 요금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kg 같은 경우에는 심너지 702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해상은 유류 할증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KSE나 심너지, 이제 트랙스 로지스도 그렇고, 이제 댁에서 이 사무실이나 이게 택배를 발송하는 곳에서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이 가까운 배송사를 이용을 해서 직접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이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는 가장 저렴한 배송사를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SE 해상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출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송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품 포장 대행지 이용하지 않기라고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써놨습니다. 이제 많은 지금 상품 포장 대행지가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상품 포장 대행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건당 거의 2,000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리셀러 분들이 많으신데요. 리셀러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남기기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행을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포장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 입점한 셀러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하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배송비가 약간의 부피만 커진다고 할 때에도 이 부피 무게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해서 포장하는 것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피와 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상자에 포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봉투라고 하는 그 에어캡 봉투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품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부피가 적게 들어가고 또 무게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포장지를 같이 이용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에 적용될 경우는 나눠서 발송하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세는 우리가 판매자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666엔 이상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눠서 발송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관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택배 비용 저렴한 곳 찾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체국 택배가 좀 비싼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편의점 택배도 할인하지 않을 때는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택배 비용을 좀 국내 택배 비용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와리 같은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 기간에는 주문량이 굉장히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송해야 되는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택배 비용만도 엄청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배송사에 전달을 하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송비를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큐텐재팬 운영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때에는 자수중에 큐텐재팬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